안녕하십니까. 개미 무명입니다. 수요일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주적 분석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분석에 앞서서 제가 한 가지 공지 말씀을 드리면 금요일 영상은 없을 예정입니다. 제가 이제 가족들하고 이제 코로나 이후로 이제 처음으로 이제 해외여행을 잠시 동남아로 잠시 다녀올 계획입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아침 일찍 뭐 누구나 그렇듯이 저희 와이프도 아직은 일을 하고 있는 직장인이기 때문에 이제 뭐 내일 가서 이제 월요일 아침에 떨어지는 그 일정 아시죠? 예. 그 일정으로 올 거기 때문에 월요일 영상은 제가 올리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참고하시고 금요일 영상은 부득이하게 좀 올리기 힘든 부분이 있어서 좀 이렇게 공지를 보냅니다. 저도 참 오랜만에 뭐 이게 해외여행을 원래 제 해외여행을 좀 많이 가는 편이에요. 제가 많이 가는 편이었는데 코로나 동안에 뭐 거의 한 3, 4년 동안에 뭐 거의 뭐 한 번도 못 갔죠. 예, 누구나 그렇듯이. 그래서 지금 뭐 해외여행 때 뭐 쓰던 그런 장비들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카메라나 뭐 액션캠 같은 거나 그리고 뭐 물놀이 관련된 그런 도구들 뭐 이런 것들이 막 정상 작동하는지 진짜 여부를 체크해야 될 정도로 많은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좀 뭐 무사히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무사히 돌아오겠습니다. 아무튼 금요일 영상 그로 인해 가지고 좀 못 올리게 됐다는 그 부분 좀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제가 월요일 영상 때 이제 뭐 사도 괜찮다, 나쁘지 않다. 어차피 분할 매수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어저께 샀어요. 어저께 11,460원에 100주 샀습니다. 정말 분할 매수의 분할 매수죠. 예, 그렇죠. 그래서 어제 조금 샀습니다. 일단은 제가 늘 그렇듯이 저는 이제, 매수하거나, 뭐, 매도하거나 하면, 저희 또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께 바로바로 보고를 드려야 되겠죠. 어저께 이렇게, 샀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아이고, 오늘 샀으면 좀 몇십 원 더 싸게 샀으려나? 아무 의미 없죠. 자, 이렇게 샀다는 걸 일단 알려드리고, 자, 지금 거래량, 늘 제가 좀 중요시 여기는 이 거래량이, 다시 바닥을 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최근에 이틀 동안에, 이제 전혀 수급이 안 돌던, 이제 기간, 이제 부분에서, 이제 소량, 순매수세로, 들어온 모양새가 보입니다. 물론, 언제든지 전량 다 팔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아직은 그렇게 의미를 크게 부여하기는 힘든 수준인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이 기간에서는 크게 수급이 없었다. 근데 우리가 과거에 한 몇 달 전이었는가 기간에서도 들어왔다가 나간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느냐, 기간이 일단 그렇게 한 번 들어왔다가 나가게 되면은 우리가 눈에 보이게 매수하고 매도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이 기관들의 어떤 관심 종목 리스트에는 일단 올라가게 된다. 그래서 어느 특정 시점이 되면은 이 기관들도 참여를 하는 순간이 올 것이다. 그렇게 이제 수급이 좀 더 종전에는 그냥 개인과 외국인밖에 없었는데 기관들까지도 도는 그렇게 같이 수급이 도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지금 우리가 기간이 진짜 제대로 마음 먹고 들어왔다라고 우리가 보기는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양이에요. 그냥 그렇게 크게 의미를 크게 둘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무의미한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좀 계속해서 기간의 수급 상황도 한번 지켜보는 것도
또 다른 또 뭐 재미가 되고 모니터링 하는데 또 다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여전히 뭐 얘네들이 들어왔든 안 들어왔든 간에 여전히 이 거래량이 돌지 않는 모습. 그리고 끝끝내 일단은 21선 지금 이동평균선 21선에 오늘까지 일단 걸치고는 있어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5일선 21선까지는 괜찮다. 요까지는 어차피 초단기 어떤 그런 부분들을 나타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괜찮다. 하지만 그 밑에 있는 이제 61선과 121선까지 위협하는 순간이 오게 된다면 요거는 조금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무슨 고민, 물론 뭐 매도하는 고민은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좀 고통스러워진다는 거죠. 좀 고통스러워질 수 있는 그까지이기 때문에 일단 그거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지금 고민할 문제는 아닌 것 같지만 그때가 되면은 다시 이제 고민을 해야 되겠죠. 어쨌든 지금 21선까지는 터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어떠한 이슈 뭐 재료가 살짝 터지면서 다시 반등을 줄지 이게 12,000원대로 다시 또 복귀를 할지 아니면 이대로 그대로 또 11,000원 또 지지선까지 내려갈지는 지금은 단정 짓기는 힘들어요. 왜냐면 일단 매수세가 일단은 현저하게 없고 거래량이 터지지 않고 이런 상황인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이 거래량이 일단 안 받쳐주고 계속 이런 소강 상태가 되면 주가는 자연스럽게 원래 떨어집니다. 약간 자유낙하식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떨어져요. 근데 다른 한편에는 이 거래량이 없다는 말은 이 거래량이 씨가 말랐다는 얘기는 뭐냐면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팔놈들은 다 팔았다는 걸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재료만 있다면은 얼마든지 슈팅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거란 얘기겠죠. 근데 그런 재료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거래량이 없다 하면 뭐겠어요? 아무도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도 관심이 없는데 일단 매수세가 붙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냥 주가가 자유낙하식으로 그냥 조금씩 떨어지는 거예요. 훅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조금씩 계속 어쨌든 자유낙하를 하게 돼 있다. 우리는 자유낙하를 안 하게 우리 이런 거죠. 우리 집에서 이제 풍선 제 아들하고 한 번씩 이런 거 노는데 풍선 같은 거를 이게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위로 치면서 그거를 약간 배구 비슷하게 위로 치면서 놀아요. 그게 뭐냐면 땅바닥에 이제 안 떨어지게끔 하는 게 그 놀이의 기본적인 그겁니다. 한번 아들이랑 저랑 그 풍선이 땅바닥에 안 떨어지게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딱 하면 올라갔다가 이게 자연스럽게 자유낙하를 하잖아요. 그럼 다시 한번 또 쳐줘야 되고 또 떨어지면은 또 쳐줘야 되고 안 쳐주면은 땅바닥에 닿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래량이 이렇게 없이 계속 흘러간다면 재료도 없고 그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재료가 뭐겠어요? 재료가 이렇게 탁 쳐주는 겁니다. 자유낙하하고 있는 이 주가를 재료가 터짐으로 인해서 한번 이렇게 탁 쳐주는 거예요. 쳐주면 다시 살짝 올랐다가 또 재료가 연속해서 뭔가 안 나와준다면 또 자유낙하를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원리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또 말씀드렸다시피 그만큼 이 거래량이 안 나온다는 것은 또 다른 한편에서는 팔놈들은 이미 다 팔았다. 예, 팔놈들은 다 팔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재료만 나오면은 매수세가 딱 붙고 그 매수세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제 폭등, 뭐 급등, 슈팅 이런 것들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것이기도 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지금 우리는 뭐 이번에 제가 뉴스를 우연치 않게 보게 된 게 셀트리온이 이제 계속 바이오 시밀러만 계속 만들어 오다가 바이오 시밀러가 뭡니까? 기존의 오리지널 약을 그대로 이제 복제한 약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고. 근데 얘네들이 이제 신약은 뭐겠습니까? 말 그대로 신약, 새로운 약, 기존에 없던 복제약이 아닌 그냥 신약을 만드는데 이제 개발하는데 도전을 하겠다. 도전을 하고 있다. 하겠다가 아니라 하고 있다.
이런 이제 기사였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복제약과 이 신약을 동시에 지금 하고 있는 이제 기업이에요. 근데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가 매출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익이 안 나는 상황이면 계속해서 적자를 내면서 현금을 자꾸 까먹는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허셉틴 바이오 시밀러라는 것이 매출 뭐라도 매출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게 작든 크든 우리가 매출 그것이 전혀 간과하면 안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허셉틴 바이오 시밀러 자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상징성, 우리의 능력을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글로벌 제약사로서의 어떤 자격증 같은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허셉틴 바이오 시밀러의 승인이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에 더불어서 또 매출이 일어나겠죠. 매출이 일어나고, 그리고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제약바이오에서 일단 무조건 승인받고 나면은 이건 무조건 그 수익이 나는 구조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제약바이오다. 다만 이 허셉틴 바이오 시밀러 시장 자체가 뭐 레드오션이라고 말할 정도로 많은 다른 제약사들이 이미 시장을 선점하고 서로 이제 물고 뜯고 서로 경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 이미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후발주자로 우리가 들어간다 해도 그렇게 크게 먹을 게 많이 있지는 않다. 이런 부분들을 얘기했습니다. 우리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는 이 허셉틴 바이오 시밀러가 굉장히 중요한 그 키다. 어느 방향으로 갈지. 그래서 이 허셉틴 바이오 시밀러가 내년 초에 이제 품목허가 이제 신청 이미 했고 발표가 승인 여부가 이제 내년 1분기에 날 것이라고 일단은 사측은 그렇게 이제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보수적으로 생각해서 조금 더 약간 1분기 이렇게 우리가 좀 뒤늦게 보고 있지만은 어쨌든 그것을 미리 사전에 움직이는 것이 미리 이제 약을 좀 생산해 놓는 거죠. 승인 받고 나서부터 이제 준비를 하면 뭔가 판매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미리 12월부터 이제 승인 날 거라는 전제 하에 판매를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뭔가 미리 좀 생산을 좀 해놓고 이런 계획을 지금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허셉틴 바이오 시밀러가 굉장히 지금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그룹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도래하기 전에 과연 허셉틴 바이오 시밀러보다 빠른 어떤 결정적인 재료가 뭐가 있을까? 예, 제가 이전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때까지는 큰 재료는 없다. 제약 바이오에서 품목 허가 승인 여부보다 더 큰 재료가 어디 있어요? 예? 후보 물질 발견, 예? 임상 효과 증명 이런 것들 아니죠. 품목 허가보다 센 재료는 절대 없습니다. 예. 다만 그 품목 허가 승인 받은 약이 어떤 약이냐에 따라서 그 파급력이 다를 뿐이지 그보다 센 재료는 존재하기가 사실상 힘들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때까지는 한마디로 빨라도 올 연말 좀 늦어도 한 내년 1분기 정도까지는 그것을 뛰어넘는 어떤 재료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기는 쉽지 않다. 그리고 아까 이 영상 초반에 제가 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거시경제 환경 지금 계속해서 금리 인상 압박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꿈틀거리고 있고 근데 늘상 말하지만 뭔가 우리가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우리가 체감하고 뭔가 눈으로 확인하고 데이터로 확인하고 일하고 나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늦어요. 예. 또 미국 꼬라지 나는 겁니다. 미국 꼬라지는 또 뭐냐?
뒤늦게 그것을 인정하고 쫓아가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엄청나게 가파르게 금리를 빅스텝하고 자이언트 스텝을 막 몇 번이나 막 해가면서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게 되는 그런 부작용을 낳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아마 지금 미국의 물가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땐 잡혔다고 생각해요? 아직 안 잡혔어요, 여러분들. 지금 그 정도 금리인데도 부족해요. 오히려 지금 5.5에서 딱 멈추고 나니까 다시 살짝 인플레이션이 고개를 쳐드는, 다시 인플레이션이 오르려고 하는 그런 지금 데이터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나라는 지금 3.5%에 머물러 있어요. 예. 그때 제가 봤을 때는 그때 뭔가 잘라내고 뭐 조정받을 거 조정받고 그때 제대로 조정을 받았어야 됐어요. 이제 와서 이제 한번 다시 이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잖아요. 이제 환율도 계속 고환율 유지되고 유가도 굉장히 이제 고유가가 유지되고 이래 하면은 다시 드는데 이제부터는 진짜 국민들 죽어나갑니다. 왜냐면 그 사이에 지금 현 정부가 대출을 막 국민들 더 빚내가지고 집 사라, 빚내서 더 사라. 그래서 더 지금 가계부채가 대폭으로 막 늘어나 있고, 기업들은 지금 헬렐레 하고 있는 거, 좀비 기업들 산소 호흡기 돼가지고 죽으면 안 돼. 일단은, 식물 인간이라도 일단은 숨은 쉬고 있어. 막 산소 호흡기 딱 갖다 대고 있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다시 또 올리게 된다. 뒤지는 거죠. 그냥 그전에는 뭐 국민 10명 중에 한 두세 명 정도 죽고 말 거를 이제는 한 5명 이상이 이제 나가 죽는 거예요, 이제. 요런 우리 거시경제 환경이 올해 또 하반기에 또 안 좋은 그런 또 상황이 펼쳐질 것이 저는 좀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늘 영상에서 뭐라 말씀드리냐면 그 거시경제에서 오는 어떤 리스크를 절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뭔가 우리가 분할 매수를 하든지 뭘 하든지 투자하는 데 있어 가지고 굉장히 진짜 보수적으로 극단적인 보수적인 어떤 투자 그것을 해야 된다. 제가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잘 또 우리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이 잘 지키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때요? 시간이 우리가 월, 수, 금 하니까 매일매일 하니까 뭔가 변화가 잘 모르겠지만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고 나서 조금 한 달치, 두 달치를 보게 되면은 내가 이렇게 투자한 것이 잘했다, 못했다 이런 것들이 짧게는 조금 평가가 될 거예요. 지금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경제 환경이 녹록치 않다는 것은 우리 뭐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다 아실 거예요. 야, 근데 그 속에서도 뭔가 그걸 팍팍팍 찍어내는 것이 그게 진짜 실력 아니냐라고 얘기하실 수 있거든요. 그거는 실력이 아니고요. 뭐 도박 같은 거죠. 예, 그냥 운이죠, 운. 맞추면 실력이고 틀리면 아니다. 끝이 아니다. 더 오른다. 그냥 오를 때까지 그냥 절대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예, 물론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분명히 슈팅 주고 오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나라 주식을 너무 뭐라 하죠? 이성적으로 다가가시면 안 돼요. 조금이라고 표현할 정도보다는 많이 음모론적인 접근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후진국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GDP만 높지 국민의 어떤 수준도 아직은 선진국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국민 수준이 높지도 않고, 교육도 지금 평균 최종 학력이 굉장히 높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그 교육 그 최종 학력에 비해서 아는 것이나 지식이나 어떤 자기들 그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좀 떨어져요. 많이. 예,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우리나라 법 자체도 아직은 선진국 수준이 아니고, 그리고 그 법 집행 자체도 이 선진국이 아니에요.
특히나 이 금융 시스템, 이 금융 시스템은요, 더욱더 이 선진국이 아니에요. 그냥 뭐 후진국까지는 아니지만 뭐 개발도상국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어요. 근데 금융 선진국 하면 우리가 뭐 싱가포르도 있고 그죠? 뭐 홍콩도 있고 미국도 있고 그죠? 왜 이러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투명성입니다. 투명성. 절대적인 그 정부가 개입해서는 안 되는, 절대 어떠한 힘이 들어와서는 안 되는 그 금융 시스템, 시장 원리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니잖아요. 자, 지금도 봐라. 보세요. 현 정부에서 하는 총재 어떤 그런 독립기관을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는, 뭐, 물론 이것이 뭐 사실로 드러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의혹이 느껴질 만큼 올려야 되는 상황에서도 안 올리는, 이런 것들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금융면에서도 뭐 후진국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선진국은 아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투자 종목 지금도 보세요. 뭐 무슨 세력이 뭐 어쩌고 하고 테마주 어떻게 하고 뭐 리튬 뭐 염호를 뭐 발견을 해. 그걸로 막 작전을 하고, 중요한 거는 그렇게 작전을 펼치면은 또 투자자들 개미들이 또 그걸 믿어요. 그러니까 그걸 믿는 그런 작전을 펼치고 말도 안 되는 무슨 되지도 않는 뭐 리튬 강산을 뭐 발견했니 많이, 뭐 리튬 염호를 뭐 발견했니 많이, 우리가 샀니 많이, 뭐 말 같지도 않은 것들을 내뿜는 그런 작전 세력들이나 또 그것을 또 믿고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이나 그런 것들이 그냥 다 선진국이 아닌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선진국의 어떤 금융 시스템에서는 물론 그들의 금융 시스템이 완벽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일이 절대 없다라고는 말 못합니다. 적어도 그런 선진국에서는 진짜 목숨 걸고 해야 돼요. 우리나라처럼 잡혀도 배짱 부리고 뭐 집행유예 받고 뭐 대충 벌금 조금 내고 나오고 이런 게 아니에요. 거기서는 걸렸다 하면은 이 시장 교란이기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남기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 짓거리를 했다 하면은 거의 진짜 뭐 살인죄 뭐 이런 거와 거의 맞먹는 거 이상으로 진짜 중형을 때려버립니다. 우리나라처럼 뭐 30년, 최고 실형이 30년 이런 게 아니에요. 선진국은 100년도 때리고 80년도 때려요. 그러니까 어쨌든 거기에 응당한 벌을 받기 때문에 어쨌든 대신에 그 일로 어떠한 문제가 터지면은 다시 좀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또 그 이미 선진화된 그 금융 시스템에 또 제도를 한 번 더 또 고치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작전 세력이 그렇게 판을 치고 뭐 증거가 넘쳐나고 해도 잡지도 않고, 잡을 생각이 없는 건지 뭐 잡지 못하는 건지, 잡아도 걔 뭐 재판하고 뭐 하다가 결국에는 뭐 아름아름 뭐 부장판사 출신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변호사 써가지고, 예? 대충 뭐 5년 6년 뭐 이래 대충 받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한국, 물론 한국이 자랑스러운 부분들도 있긴 있죠, 당연히. 근데 제가 말하는 이런 특정 분야를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선진국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걸 어떤 딱 기본으로 깔고 우리 이 주식시장을 바라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딱 집어가지고 뭐 야 이 종목 오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사기꾼이다. 그냥 그렇게 말하는 게 사기꾼인 거예요. 그리고 모든 코스피 코스닥 종목을 다 다루는, 뭐 너무 많은 종목을 다루는 그런 사람들도 다 사기꾼이에요.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말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되는 겁니다. 한 종목도 알기 힘든 게 이 주식판이고 그런 것인데 어떻게 그 많은 종목들을 다 한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하기는 하는데 그냥 모르고 그냥 감으로 투자하는 거거나 아니면 사기꾼이거나 뭐 그런 거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모든 것은 상식선에서 생각을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뭐 남의 떡, 남의 종목이 뭐 올라간다 뭐 한다 올라가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올라가면 올라가는 겁다 하고 그냥 그러고 마는 거예요. 최근에 뭐 미국의 뭐 ARM 이제 ARM이라고 하죠. 예, 반도체 설계 회사인데 예, 세계에서 진짜 뭐 거의 뭐 독점이다. 자기들이 독점하려고 독점하는 게 아니라 자기밖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이 만든 그 설계가 이 표준화 돼가지고 거의 사실상의 독점인 거예요. 이 회사가 이제 상장을 했어. 근데 지금 상장 이후에 살짝 반등하더니 지금 계속 연일 주가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이 ARM 종목을 이제 예의주시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또 너무나도 갖고 싶은 그런 주식이기도 하고 해서 일단 보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너무 고평가예요. 지금 현재 테슬라하고 마찬가지.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너무 고평가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사고 싶지만 안 사는 거예요. 물론 그 ARM의 어떤 독보적인 위치를 생각해 봤을 때는 높은 밸류에이션을 적용시켜야 되는 건 맞지만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지금 어떤 밸류에이션은 너무너무 높다. 예. 그래서 조금 이것이 진정이 되고 어떠한 이제 합리적인 레인지 안에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합리적인 레인지에 들어오지 않고 그대로 또 날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투자는 내가 분석하고 정한 그런 거를 반드시 지켜야 돼. 기다리고 지켜야 되고 그 가격이 왔을 때 또 사야 돼. 막상 또 그 가격이 오니까 또 사기 싫어. 그런 식으로 투자해서는 안 된다. 제가 꼭 말씀을 드리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리 어떤 현상은 상식선에서 생각하면은 우리가 크게 사기당할 일도 없고 투자를 크게 실패할 일도 없어요. 그런데 뭔가 우리가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막 폭등한 종목 보니까 또 내가 저기 위에 올라타고 싶고 그냥 기분상으로 막 그래서 거기에 뭔가 올라탔다가 패가 망신하고 예, 이런 경우가 있는 겁니다. 모든 어떤 범죄나 뭐 이런 거나 보면은 거기에 이면에는 인간의 어떤 욕망과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곧 자기 자신에게 화로 돌아오는 겁니다. 어쨌든 오늘 좀 뭐 횡설수설 좀 마지막에 했는데 어쨌든 너무 다른 종목 뭐 튀어오르는 그런 종목들 보면서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고 그냥 그들은 그들인갑다. 뭐 작전인갑다. 아니면 뭐 이유가 있으면 뭐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재료가 있어서 실체가 있는 어떤 재료가 있어서 뭐 급등하는 거면 축하해 주면 되는 겁니다. 예. 자꾸 모든 종목에 뭔가를 관심 가지는 건 좋지만 너무 자기하고 비교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뚝심 있게 우리는 끝까지 밀고 나가는 그것이 투자자들의 기본적인 자세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